노년에 접어들면서 근육이 줄어드는 것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여기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근육이 감소하면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근감소증이란 단지 신체적으로 불편한 것을 넘어 일상생활에서의 활동 능력을 크게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60대 김모 씨는 최근 들어 계단을 오르는 것이 점점 힘들어져 걱정이 많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노화의 문제로 치부할 수만은 없는 것이죠. 우리의 근육은 몸의 중심을 잡아주고 일상활동을 원활하게 하는데 필수적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러한 근감소 문제를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단백질 섭취입니다. 단백질은 근육의 주요 구성 요소로 충분한 양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성인은 하루에 체중 1kg당 약 1.0에서 1.2g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인 분이라면 하루에 60g에서 72g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백질 섭취 시의 다양성입니다. 다양한 음식을 통해 다양한 아미노산을 섭취해야 근육 형성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혹시나 단백질이 고기나 유제품에만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이는 큰 오해입니다. 콩류나 두부 같은 식물성 단백질도 근육 건강에 매우 유익합니다. 실제로 두부는 고단백 식품으로 100g당 약 8g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노년층에서는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러한 식물성 단백질은 소화가 용이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렇게 단백질 섭취가 중요한 만큼 이를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두유와 함께 단백질 쉐이크를 드신다면 하루를 시작하는 데 있어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식사마다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하나씩 포함시켜 보세요.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근감소를 막기 위해 필수적인 단백질 음식 7가지 중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마지막 음식이 무엇일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계속 지켜봐 주세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음식은 바로 달걀입니다. 달걀은 단백질의 함량이 높은 식품으로 잘 알려져 있어요. 특히 삶은 달걀 하나는 약 6g의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어 아침 식사로 간편하게 드시기에 매우 적합합니다. 아침의 바쁜 일상 속에서도 쉽게 준비할 수 있는 달걀은 영양소 보충에 최적화된 선택입니다. 예를 들어 50대 김모 씨는 매일 아침 삶은 달걀을 챙겨 드십니다. 그는 바쁜 출근 시간에도 단백질 섭취를 놓치지 않기 위해 전날 저녁에 달걀을 미리 삶아 냉장고에 보관합니다. 이렇게 하면 아침에 서두르지 않고도 간편히 단백질을 공급받을 수 있어요. 김 씨는 이를 통해 아침에 에너지를 얻고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한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달걀의 콜레스테롤 때문에 걱정하시는데 최신 연구에서는 하루에 한두 개의 달걀 섭취는 건강에 무리가 없다고 밝혀졌습니다. 오히려 달걀에는 뇌 건강에 좋은 콜린과 비타민 D도 포함되어 있어 노년 건강에 유익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달걀을 드실 때는 삶아서 먹는 것이 가장 쉽고 효율적입니다. 아침에 10분 정도 삶아 드시면 좋습니다. 하루에 한두 개씩 꾸준히 섭취하신다면 노년에도 근육량 유지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삶거나 프라이로 드시면 좋지만 기름을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그럼 다음으로 어떤 단백질 식품이 노년 건강에 도움이 될지 궁금하시죠? 기대해주세요.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음식은 바로 두부입니다. 두부는 고단백 식품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의 훌륭한 공급원으로 특히 육류나 유제품을 피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아주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두부의 단백질은 소화가 잘 되기 때문에 소화력이 약해지기 쉬운 노년층에게 적합합니다. 두부 100g에는 약 8g의 단백질이 들어있어 하루 단백질 섭취량을 채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60대 이모 씨는 아침 식사로 두부를 찌개에 넣어 끓이거나 구워서 먹으며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두부를 섭취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찌개나 반찬으로 활용하면 매 끼니마다 쉽게 두부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두부를 이용한 가장 쉬운 요리법 중 하나는 두부와 채소를 함께 볶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채소의 영양소와 두부의 단백질을 동시에 섭취할 수 있어 균형 잡힌 식사가 가능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두부를 으깨서 샐러드에 넣거나 두부를 튀겨서 스낵처럼 즐기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은 두부의 맛과 식감을 살리면서도 새로운 요리 경험을 제공합니다. 두부에 대한 흔한 오해 중 하나는 두부가 고기보다 영양면에서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두부는 콜레스테롤이 없고 포화지방도 적어 오히려 더 건강한 단백질 공급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두부는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두부에는 철분과 칼슘도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어 뼈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골다공증을 걱정하는 분들께 두부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섭취할 수 있는 두부는 매일 식단에 포함시키기에 아주 유리한 식품입니다. 이제 두부의 다양한 장점을 알게 되셨으니 다음은 어떤 음식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백질 음식은 바로 생선입니다. 생선은 단백질의 공급원으로서 매우 효과적입니다. 특히 고등어와 연어 같은 생선은 단백질뿐만 아니라 오메가-3 지방산이라는 건강에 좋은 지방도 함께 제공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심장 건강을 돕고 염증을 줄이는 데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산은 뇌 기능을 개선하는 데도 기여하여 나이가 들어도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대 김모 씨는 아침마다 고등어를 한 토막씩 구워 먹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김모 씨는 이를 통해 매일 20g 이상의 단백질과 함께 오메가-3 지방산을 섭취하게 되어 체력과 집중력이 이전보다 크게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생선은 또한 비타민 D의 훌륭한 공급원인데 비타민 D는 근육 기능을 유지하고 뼈를 튼튼하게 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특히 연어 100g에는 일일 권장 섭취량의 75%에 달하는 비타민 D가 들어있어 매주 몇 번 연어를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비타민 D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흔히 오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는 생선이 비싸고 손질하기 어려워 매일 먹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온에서 보관할 수 있는 통조림 연어나 고등어를 활용하면 경제적이고 간편하게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조림 제품은 보통 개봉 후 바로 먹을 수 있어 바쁜 아침이나 점심시간에도 부담이 없습니다. 일주일에 2-3회 정도 생선을 섭취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건강한 단백질과 지방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음식은 여러분이 예상치 못한 놀라운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궁금하시죠? 계속 함께 해주세요.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음식은 바로 콩류입니다. 콩은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식재료죠. 콩에는 고품질이 단백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노년기에 꼭 필요한 근육 유지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콩의 단백질은 식물성 단백질 중에서도 소화와 흡수가 잘 되어 효율적으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50대의 김모 씨는 아침마다 콩을 섞은 잡곡밥을 먹으며 건강을 챙기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 하루를 시작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보충하고 근육 관리를 위한 필수 단백질을 자연스럽게 섭취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콩자반을 만들어 반찬으로 곁들이는 것도 좋다고 추천합니다. 이렇게 매일 아침 한 끼에 콩을 포함시키면 하루 권장량의 절반 이상을 무리 없이 채울 수 있습니다. 콩자반은 간편하게 만들 수 있으며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 바쁜 일상에서도 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콩류는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부를 만들어 먹거나 콩비지찌개로 끓여 먹으면 색다른 맛과 함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콩은 무기질과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단백질 섭취와 더불어 소화 건강에도 이로운 영향을 줍니다. 하루에 100g 정도의 콩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건강에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일부는 콩이 칼로리가 높아주저하기도 하지만 콩의 단백질과 영양소는 칼로리 이상의 가치를 제공합니다. 콩을 적절하게 조리하고 섭취한다면 체중 관리에도 부담이 되지 않으니 안심하고 드셔도 좋습니다. 이제 콩의 다양한 이점과 활용 방법을 알게 되셨다면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또 다른 단백질 식품도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소개할 음식은 어떤 놀라운 효과를 가지고 있을까요? 다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음식은 바로 유제품입니다. 유제품은 모든 연령대에서 사랑받는 식품으로 그 중에서도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우유와 요거트는 쉽게 섭취할 수 있는 대표적인 유제품인데요. 단백질 함량이 높아 노년층에도 특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우유를 살펴볼까요? 우유 한 잔에는 약 8g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하루 단백질 권장 섭취량의 약 15%를 차지할 수 있는 양입니다. 아침 식사로 우유 한 잔을 더해보세요.
60대의 이모 씨는 아침에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마시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데 이는 단백질 섭취뿐만 아니라 칼슘 보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우유에 포함된 비타민 D는 칼슘의 흡수를 도와 뼈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요거트를 소개드릴게요. 요거트도 매우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플레인 요거트 한 컵에는 약 10g의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 요거트는 일반 요거트보다 더 많은 양의 단백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요거트를 간식으로 섭취하시면 단백질을 쉽게 보충할 수 있고 장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50대의 김모 씨는 매일 오후에 요거트를 간식으로 먹으며 이는 포만감을 주어 다른 불필요한 간식을 줄이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유제품이 칼로리가 높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적절한 양을 섭취하면 오히려 체중 관리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지방이 적은 버전의 우유나 요거트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유당불내증이 있는 분들은 락토스 프리 제품을 선택함으로써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유제품이 이렇게 다양한 이점을 제공한다는 사실 참 놀랍지 않나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은 어떤 음식이 여러분의 근육 건강에 도움이 될지 기대해주세요. 6번째는 바로 살코기입니다. 기름기가 적은 소고기나 돼지고기는 우리 몸의 근육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단백질을 풍부하게 제공합니다. 기름기가 적다는 것은 체내의 불필요한 지방을 줄이는 동시에 오로지 단백질 섭취에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등심이나 안심 부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50대의 김모 씨는 아침 식사로 매일 150g 정도의 살코기를 섭취하는데요. 꾸준한 단백질 공급 덕분에 하루가 시작될 때부터 활력이 넘친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나이 들수록 줄어드는 근육량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체력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살코기를 섭취할 때는 구이나 조림으로 요리하여 기름기를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주 3회 정도의 일정한 패턴으로 섭취한다면 근육 유지에 더욱 효과적일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 섭취의 중요성을 알고는 있지만 실천이 쉽지 않다고 느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살코기와 같은 식품을 통해 꾸준하게 섭취하면 필수 아미노산을 보충할 수 있어 건강한 근육 유지가 가능하니 꼭 시도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혹시 살코기를 섭취하실 때 그 요리 방법이 궁금하신가요? 그렇다면 다음 섹션에서 경험을 통해 배운 노하우들을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음식은 많은 분들이 건강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인정하는 닭가슴살입니다. 닭가슴살은 저지방 고단백 식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이는 특히 근육 관리를 위한 식단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닭가슴살은 100g당 약 31g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어 일일 단백질 섭취량을 채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50대 김모 씨는 아침마다 닭가슴살을 활용한 식단을 즐겨 드시는데요. 김 씨는 매일 아침 닭가슴살 150g을 삶아서 샐러드와 곁들여 드십니다. 이렇게 하면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의 상당 부분을 아침 식사만으로도 채울 수 있으며 포만감도 오래 지속되어 다른 간식 먹는 양도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닭가슴살의 단백질은 근육 생성에 필요한 아미노산의 균형이 잘 잡혀 있어 운동 후 회복에도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운동을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운동 후 30분 이내에 닭가슴살을 섭취해보세요. 빠른 근육 회복과 성장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닭가슴살을 드실 때 흔히들 맛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다양한 조리법을 활용하면 맛있고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닭가슴살을 올리브 오일에 구운 후 허브와 함께 곁들여 보세요. 또는 간장과 마늘을 이용한 메리네이드 소스로 재워 구우면 맛이 한층 더 깊어집니다. 사람들은 종종 닭가슴살만으로는 영양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다른 채소와 곁들여 먹으면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나 아스파라거스를 함께 섭취하면 비타민과 미네랄도 함께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섭취할 수 있는 닭가슴살은 건강관리는 물론 근육 유지에도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음식은 또 다른 색다른 단백질 공급원인데요. 여러분의 식탁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기대해보세요.